암으로부터의 해방,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에서의 탈출, 근골격계 질환도 는 녹듯이 해소, 맨발로 치유하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50명의 증언을 고스란히 담은 국일미디어 출판 박동창 지음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맨발 걷기 열풍입니다. 맨발 걷기가 건강 회복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이 맨발 걷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2일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주제로 방송이 나갔는데요. 맨발 걷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3.3%가 질병 치유 효과 기대 때문에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실제로 질병이 치유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79.5%가 그렇다고 대답했고요. 치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이내였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회장이 바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의 저자 박동창입니다. 박동창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KB금융 최고 전략 책임자, 은행장, CEO 등 금융계에 종사하다가 폴란드에서 근무 당시 맨발 걷기 치유 효과를 깨닫게 되었고 은퇴 후 현재까지 맨발 걷기의 전도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입니다. 2016년부터 서울 강남 대모산에서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운영해왔고요. 2018년에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창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 살리기 맨발 걷기 운동을 우리 생활 속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이 책의 2부에 나오는 맨발로 질병을 치유한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맨발 치유의 원리를 과학적 측면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박동창님의 다른 책 맨발 걷기의 첫걸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맨발 걷기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좋은 장소도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발된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 2개월 만에 사라지다. 2022년 7월 27일 김지순님의 사례입니다. 전국에 계신 암 환우님들 또는 이와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께 그리고 그 가족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제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얘기하려는 이 순간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나긴 사투의 나날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무서운 비호지킨 림프종 혈액암을 알았습니다. 한때 병원에서 완치받았으나 불행하게도 재발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지난 7년을 하루같이 병원에서 약을 받아 복용해왔습니다. 진정으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받았던 순간은 하늘과 땅이 꺼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족들의 따뜻한 간호와 보호 덕분에 그 무섭고 힘든 항암 치료를 4차까지 받았습니다. 주위에 항암 치료하는 환자를 통해 아니면 드라마 속의 주인공을 통해 항암 치료가 어떠한 것인지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는 부작용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이지 휘청휘청 아슬아슬 구름사다리를 걷는 듯 늘 조바심이 나고 심장이 오그라듭니다. 다행히 1차, 2차, 3차, 4차까지 잘 견디며 치료하여 드디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다시는 항암 치료의 절벽에 서고 싶지 않아서 운동은 필수적으로 했습니다. 음식도 자연식으로 처방약도 정확하게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2019년 1월 정기검진을 위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누르며 찾은 병원은 저에게
암이 재발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내동댕이 쳐져 좌절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의식했었습니다. 암이 재발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선입견이 그렇게 나를 휘감았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치료 계획을 짜고 이겨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에 힘을 모았습니다. 병원에서 1년짜리 계획의 임상치료와 항암치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체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다만 막상 암 환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항암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하늘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가족에게 수호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책을 읽고 읽으면서 흥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모산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최되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참가하여 맨발로 걸었습니다. 거기서 각종 암으로 고통받았던 분들의 치유 사례를 만나자 저는 환호했습니다. 또한 박동창 회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격려, 그리고 치유 사례들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찾았어. 이거면 돼. 나도 이겨낼 수 있어. 망설일 것도 없이, 미적거릴 것도 없이 저는 그렇게 바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대모산 둘레길을 걸으며 안정을 느끼면서 걷고 쉬고를 반복하며 또 걸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맨발 걷기의 기적의 주인공들을 떠올리며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몸에 달라붙었던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구나 를 되뇌면서 걷고 또 걸었습니다. 2달이면 돼. 2달만 매일매일 걸으면 된다고 책에서 배운 대로, 또 회장님의 설명대로 맨발은 땀과 접지를 통해서 몸 안에 활성산소가 배출되어 암의 원인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의 속도가 높아지므로 면역력이 강화되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신념도 갖게 되었습니다. 병원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산에 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만류하셨지만 숲길을 맨발로 걷는 날, 맨발로 걷고 나면 오히려 제 심신에 활력을 주고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었기에 맨발 걷기를 처음에는 일주일에 2-3일 하다가 점차 더 늘려 일주일에 4-5일까지 늘리며 지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맨발로 걸은 지 1달, 2달이 지난 때, 즉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5개월째 되던 날,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께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달 후에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맨발 걷기를 하며 석 달이 지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정확하게 6개월째 되는 날, 주치의 선생님이 놀라신 얼굴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이제 정기검진을 지켜봐요. 축하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국에 계신 암 한우님들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병원에서 매 6개월마다 처방약을 받아 장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악화는 안 되었지만 특별한 치유의 변화가 없이 100이라는 수치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동수치가 70으로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1달만 더 지켜보고 다음 달에 더 이상 치료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고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 저는 항암치료 5개월째, 맨발 걷기 2개월째 만에 비호직힌 림프종의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달 후인 항암치료 6개월, 맨발 걷기 3개월째 되는 날에는 재발된 림프종이 마침내 다시 나았다는 놀라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지난 7년간 약을 복용해야만 했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유라는 또 다른 선물까지 받아낸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맨발로 걷기 시작한 이후 나타난 이 결과들은 상상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3개월의 맨발 걷기로 예정됐던 혈액암 치료 기간 1년을 6개월로 단축해 치유의 단계에 도달했고, 지난 7년 동안 약을 먹어도 일체의 변화가 없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세까지 치유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대모산 맨발 걷기 산행에서 회장님은 만날 때마다 저를 보시고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수시로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간의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 저는 더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혹시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중이거나 절망에 떨고 계시는 암 환우분들 계시다면 이제는 맨발 걷기에 희망을 두고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이 책 2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50여 명 중에 암 환자 사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암 이외에도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 치유 사례를 직접 증언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요. 무병장수를 향한 단순하고 또 용이하고 비용도 들지 않는 이 맨발 걷기의 과학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의 일부에서 저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간 맨발로 걸으며 자신은 물론 맨발로 걷는 주변 사람들까지 단기간에 놀라운 건강 증진 효과를 경험한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의 차원을 넘는 삶의 원형이자 정밀한 과학의 영역에 있는 건강 증진의 비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이론 체계를 확립해 왔습니다. 그 이론 체계의 첫 번째는 지압 이론입니다.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발바닥에 산재해 있는 온몸 장기의 지압점들을 무차별적으로 지압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발 지압사들이 발바닥의 특정 장기의 반사구를 지압하여 해당 장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듯이 우리의 맨발 걷기는 땅 위의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이 전 장기의 지압점들을 자연적, 무차별적으로 지압하여 온몸 전체의 기관의 활성화를 돕고 면역체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맨발 걷기 치유의 두 번째 이론은 접지 이론입니다. 나무나 동물들은 물론 모든 생명체들은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그 생리적 체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의 통찰입니다. 바로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생체 안으로 올라와 각종 생명활동의 촉매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2010년 이후 미국과 폴란드, 이라크의 접지이론 학자들에 의한 각종 실험과 임상 논문으로 밝혀져 왔습니다. 접지이론은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의 6가지 작용을 함으로써 질병을 치유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땅속에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올라와 모든 질병의 90%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함으로써 암, 고혈압, 당뇨 등 무서운 질병들의 원인을 해소해줍니다. 혈액의 점성을 낮추고 혈류의 속도를 빨리 함으로써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심혈관, 뇌질환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해줍니다.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을 촉진, 활력을 불어넣고 항노화와 젊음의 묘약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 초조, 과민을 해소해줍니다. 활성산소에 잃어버린 전자의 짝을 찾아줘 염증과 통증을 치유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면역체계의 정상 작동을 도와 면역력을 증강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해소해줍니다. 이 책의 저자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하입니다.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땅속의 자유전자의 존재가 바로 모든 생명체의 건강한 생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는 부도체의 신발을 벗고 매일 하루 3끼 식사를 하듯 수시로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하며 땅속의 무궁무진한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땅속의 음전하를 내 몸속에 담아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려면 어떤 길을 맨발로 걸어야 할까요?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 열리고 있는 서울 강남의 대모산이 맨발 걷기 성지 1호가 되었습니다. 소나무들이 어우러진 자연 그대로의 흙길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싱싱한 생명의 자유전자가 무한히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찰랑대는 전국의 해변가나 아름다운 갯벌길 또한 좋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성하는 다양한 맨발길과 황토길 역시 처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저자인 박동창 회장은 모든 국민의 접지권 보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맨발길 조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화답하여 최근에 맨발길 조성이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백세건강 맨발 황토길 6곳을 조성해 올해 9월 말까지 차례로 개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0일 수정구 수진동 수진공원 내 맨발 황토길이 개장했는데요. 수진공원 맨발 황토길은 길이 525m, 폭 1.5m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 7월 11일엔 중원구 하대원동 대원공원 내 400m 길이의 맨발 황토길이 시민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최근 미사강변 뚝방길에 4.9km 모래 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울산시에선 7월 15일 태화강 황토 맨발길이 개장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맨발 걷기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올 2월 전주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본회의까지 통과된 상태고요. 서울시, 인천시, 경기 화성시, 용인시, 전북 남원시 장수군, 광주시 서구 등 비슷한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거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맨발 걷기 좋은 길을 더 알아보시려면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 카페에 들어가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본 영상 설명글에도 링크를 걸어 놓으실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창 회장이 지적하고 있는 맨발 걷기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 열풍에 아무 준비 없이 참가했다가 발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먼저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이지만 맨발로 산을 오르는 운동이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각 관절을 돌려주는 준비 운동을 해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선을 항상 1m 앞을 주시하라고 합니다. 맨발로 걷기 때문에 돌 조각이나 유리 조각 등 위험물을 조심해서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발을 질질 끌지 말고 또박또박 걸어야 합니다. 항상 발걸음을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발바닥 피부 손상을 막을 수가 있고 지압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사람들이 걷는 길만 걸어야 합니다. 옆길로 새면 가시 등 위험물질을 밟아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상품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쇠조각 같은 것을 밟을 수가 있으니 미리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파상품 예방 접종은 10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됩니다. 맨발 걷기로 질병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50명의 증언이 더 궁금하시고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박동창 회장의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내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감사합니다.